축구 팬들은 중국 축구가 형편없다는 걸 현대판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14억 명 중에 축구 잘하는 11명이 어떻게 없냐는 것이죠. 이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그리고 축구의 본고장인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분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인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축구에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축구광인 시진핑 주석이 생일날 태국의 1대5로 대패하는 걸 보고 화가 나 축구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의사가 그렇게 결정될까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중국은 이후 수많은 프로팀을 창단하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중국은 일본의 6배, 한국의 12배에 달하는 평균 연봉을 선수들에게 주었습니다. 중국은 그럴듯한 장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축구학교를 2만 개 만들어 5천만 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선 축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아시아를 제패하고 2050년까지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호기롭게 발표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월드컵 우승은 몰라도 아시아의 축구 강호가 될 것이란 점은 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도 안 돼 중국 축구는 누가 보아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정책이 그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입니다. 우선 국내 리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해외 선수 수입은 중국 선수들의 연봉 인플레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몸값이 한창 비쌌던 2019년에 중국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1,200만 원이던 시절이죠. 실력에 비해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 중국 선수들은 해외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연봉도 깎일 게 뻔해서죠.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해야 기량이 늘 텐데 중국 내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일반인 대비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된 중국 선수들은 국가대표 경기에선 몸살이기 바쁘다는 중국 내 비판도 있습니다. 사명감이나 명예보단 다치면 연봉에서 손해보는 현실이 더 앞선 거죠. 해외 진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국가대표가 뛰면 열심히 뛰는 게 보통이지만 중국에선 이런 동기부여가 없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적에 집착하는 구단도 큰 문제입니다. 이기기 위해 공격수 위주로 선수를 사다 보니 프로가 되기 어려운 공격수 포지션이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축구팀이 국제대회에서 골 가뭄을 겪는 이유 중 하나죠. 감독이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 보니 심판 매수나 승부 조작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당장 이기기 위해 축구는 반칙이 난무하게 됩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팀 전술 훈련을 피하는 바람에 중국 선수들은 비싼 돈 들여 외국 감독을 영입해 놓고선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축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건 유소년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의 축구 부진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소위 소황제 문제입니다. 한자녀 정책으로 과보 속에 자란 소황제들은 승리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팀 스포츠인 축구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올림픽에서 대부분의 금메달을 따내는 개인 종목과 달리 축구, 야구, 핸드볼, 배구 등 단체 종목에선 하나같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소년들을 모아 조기 교육을 하면 축구 기술은 물론 단체 생활을 통해 이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학교를 들어가려면 1년 학비와 생활비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과 거의 비슷하죠. 실력 있는 아이가 아닌 부잣집 아이가 들어가 취미로 축구를 하니 실력이 늘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소년 축구에서도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가 작용, 연줄에 의해 출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코치에게 주는 뇌물에 따라 주전이 정해지기도 하죠. 그러니 축구에 재능 있는 아이들의 도전 의욕이 일찌감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하면 거기도 축구 하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피파 랭킹이 100위 밖에 있으니 26위인 우리에 비해 까마득히 아래죠. 중국은 80위고요.
하지만 인도는 한때 아시아의 축구 강국이었습니다. 1950, 60년대가 전성기로 아시안 게임에서 2차례나 우승했고 멜버른 올림픽에선 4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던 인도 축구는 1960년대 후반 인디라 간디 여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사실상 인도에서 잊힌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 몰두한다는 명목하에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하고 월드컵 예선에 불참하면서부터죠. 그러던 차에 인도는 크리켓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1983년 자신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에서 열린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함으로써 크리켓은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크리켓은 인도의 모든 스포츠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인기도, 언론의 관심도, 엄청난 돈벌이가 따르는 스포츠 마케팅도 오직 크리켓 하나에 집중되었죠. 크리켓은 가난한 인도인들이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포츠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인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중국의 체육 인재들이 온갖 종목으로 분산되는 것과 달리 인도에선 크리켓에 모두 쏠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인도에선 유소년 축구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없어 어렸을 때 축구의 기본기를 다지기도 어렵습니다. 축구를 하기엔 날씨도 너무 덥고 축구 경기장도 드뭅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일부 중남미 국가 역시 사정이 비슷한데도 축구를 잘하기만 하니 이게 인도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에선 잔디밭에선 소를 키우고 남은 공간에선 크리켓을 한다고 하니 그 큰 땅에 축구를 할 만한 변변한 공간이 거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축구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듯 각기 다르지만 쏙 빼닮은 두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축구 행정을 축구인이 아니라 정치인 혹은 권력자들이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시진핑 주석의 뜻에 따라 축구 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축구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 중국 축구를 망쳐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권력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창단한 구단일수록 구단주의 전행이 엽기적이라 체불은 물론 하루아침 사이에 팀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인도는 축구협회에 대한 권력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월드컵에 참가 금지를 당했을 지경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두 나라 모두 학부모들이 자녀가 축구하는 걸 극렬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축구는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는 인식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들은 하나뿐인 자식에게 힘든 운동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불안정한 축구보단 검증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죠. 사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학 입시는 정말 치열합니다. 부모들의 압력으로 학교에선 축구뿐 아니라 체육활동 자체가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인도는 더합니다. 인도야말로 초경쟁 사회입니다. 인도의 모든 학부모의 꿈은 아이들을 공대에 보내는 것입니다. 인도 공과대학이나 인도 국립공과대학을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삼성에서 대부분 데려갑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51만 원인 나라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팔자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선 공부 잘하는 자식이 하나 나오면 집안 전체가 뒷바라지에 나섭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능이 있다고 축구를 한다는 건 가족을 배신하는 게 됩니다. 성공 경로가 사실상 엔지니어 하나뿐인 인도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축구에 매달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축구를 잘하기 위해 나름 했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이고 인도는 여전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명문 클럽인 아스널의 연구 결과 메시급의 축구 재능은 20만 명당 1명꼴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과 인도엔 각 7,000명의 뛰어난 인재가 자신의 재능을 꼽힐 아무 기회도 잡지 못한 채 영원히 묻혀버린 셈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중국에서만큼은 메시가 축구가 아닌 탁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